특정 어떤 사건이나 경험,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회상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에 무엇을 불러내느냐면 과거에 내 그 당시의 사고와 그 당시의 감정, 그 당시의 행동을 불러냅니다. 다시,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다시 지금 여기에서 회상을 하게 되면, 떠올린다는 거죠. 회상을 하게 되면 과거 그 당시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재현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차적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2차적 자아 상태다. 지금 여기에서의 온전한 나가 아니고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과거 그 당시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재현하기 때문에 이걸 2차적 자아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 2차적 자아 상태는 경험적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2차적 자아 상태는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던 때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지만 그걸 회상하고 그 사고와 감정, 행동을 재현하게 될 때 이 2차적 자아 상태는 경험적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존재를 과거의 기억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기억의 존재일 수밖에 없죠, 원래. 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이 없다면, 기억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없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기억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다. 자, 이게 2차적 자아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2차적 자아 상태에서 이제 과연 어버이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교재를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먼저 어버이 자아 상태를 봅시다. 자, 그게 어버이 자아 상태는 뭔가요? P죠? 네. 그래서 2차적 자아 상태니까 이걸 P2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나 권위적 인물들이 보여준 PAC가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P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이 현재 어떤 P 자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P 자아 상태 안에 P와 A와 C가 누구께 들어있다? 부모나 권위자의 PAC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쉽게 해보죠. 어른 자아 상태를 뭐라고 하나요? 어덜트 P죠. 자, 그 P 안에도 뭐가 있다? 세 가지가. P 안에도 세 가지가 있다. 뭐? P 안에 P가 있고, P 안에 A가 있고, P 안에 C가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P가 아니고 P 안에도 P에 대한 P가 있고, P에 대한 A가 있고, P에 대한 C가 있다.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상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A 자아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리가 되지 않죠. A 자아 상태는 이미 성장한 어른으로서, 건강한 자신으로서 어떤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하는 것을 A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A 자아 상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C 자아 상태. C 자아 상태도 마찬가지. 아까 P 자아 상태도 P 안에 P가 있고 P 안에 A가 있고 P 안에 C가 있겠죠? 그러면 C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C 안에도 P가 있고 C 안에도 A가 있고 C 안에도 C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 개략적으로 이해를 이제 하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모나 권위자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부모는 원래 P잖아요. 그렇죠? P잖아요. 근데 그 P 안에도 뭐가 있다? P, A, C가 있다. 그걸 우리는 P3, A3, C3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막 숫자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을 처음에 느꼈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 전기에 나오면 심리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수학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러한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은 아주 우리가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P 안에 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P 안에 P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A는 분리되지 않는다. C 안에도 뭐가 있다? P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P 안에 P 안에 P 먼저 한번 봅시다. P 안에 P는 부모나 조상의 슬로건이나 명령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P 안에 P는 보통 그 부모나 권위자가 어떤 거를 전해주나요? 자식에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길을 건널 때 뭐 해라? 조심해라. 길을 건널 때 조심해라. 또 어른에게 뭐 해야 된다?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된다.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줬다면 이러한 슬로건이나 명령은 뭐냐면 P 안에 P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를 잡고 들어가면 아주 쉬운 거다. 그 다음 P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P가 있고 P 안에 뭐가 있죠? A가 있습니다. P 안에 A는 부모나 권위자에게서 듣거나 본 현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이건 뭐냐면 뭐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해 놓은 거예요. 어떤 예가 있나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명약관화하다. 이건 변화할 수 없는 거죠. 절대적 사실이잖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그 다음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P 안에 A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앞 수업에서 P, A, C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앞에 수업에서는 그냥 P, A, C 세 개만 안 오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P 안에 P가 있고 P 안에도 A가 있구나. 그럼 P 안에 C도 있단 말입니다. P 안에 C. 이거는 뭐냐면 부모나 권위자가 C 자아 상태에서 보여준 것을 우리의 P 자아 상태에 저장할 때 부모나 권위자의 C 자아 상태에 대한 그러한 지각과 경험도 함께 동시에 저장하는 것을 바로 P 안에 C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설명되면 좀 딱딱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릴 때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항상 엄마는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삐진 표정을 지을 때 엄마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엄마가 가진 뭔가요? 그 자아 상태, 거기에 경험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C가. 그런데 엄마는 어릴 때 그렇게 삐짐을 해서 얻었는데 이 엄마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아기에게 어떤 표정을 짓느냐 말입니다. 삐진 표정을 짓고 있다. 엄마가 어릴 때, 엄마가 유아기 때 삐짐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원하는 것을 아기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엄마가 삐진 표정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건 뭐냐면 바로 P 안에 C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피자 상태 안에서 엄마를 뭐 했나요? 모델링 하게 되죠. 아이는 피자 상태에서 엄마의 그 삐짐을 모델링하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뭐 삐진 표정으로 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P 안에 C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P에 세 가지가 있었죠. P 안에 P가 있고, P 안에 A가 있고, P 안에 C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딱 단순히 칼로 두부 자른 듯이 이렇게 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P 안에도 C가 있고 P 안에도 A가 있고 P 안에도 P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쉽죠? 조금 A 자아 상태는 뭐였나요? A 자아 상태 분리되지 않는다 했죠. A 자아 상태는 어른 자아 상태잖아요. 어른 자아 상태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A 자아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성장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그 자아 상태가 A 자아 상태죠.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차를 살펴라라고 한 부모의 어떤 명령, 그럼 그건 뭐였나요? P죠. P의 명령에 의해서 성장한 이후에 이 사람은 길을 건널 때 뭘 하나요? 이 자기의 어른 자아 상태에 부모의 P, 길을 건널 때는 살펴서 건너라는 게 저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A이지만 이 A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부모의 P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A 자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A 자아 상태는 P가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A 자아 상태를 만드는가는 부모나 권위자의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A 자아 상태의 어떤 건강한 성장한 사람으로서 현실의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부모나 권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호랑이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려움,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럼 호랑이에게 우리가 싸움을 걸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호랑이에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대부분 뭘 선택을 하죠?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맨손으로. 그래서 호랑이로부터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간 이후에 나는 뭐 했나요? 생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호랑이로부터 도피했던 나의 선택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존을 유지시켜줬거든. 호랑이로부터 도망가는 것에서부터 나는 내 생존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내가 호랑이로부터 도망갈 때 이 사고와 감정이 내 행동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호랑이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이미 나는 회피를 하는 거고 호랑이가 보이면 도피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건 내 감정도 개입되어 있지만 내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한 건강한 사람으로서 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어머야 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A 자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 적절한 화, 슬픔,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어떤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느 자아 상태인가요? A 자아 상태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면 오하이 마음에 담고 있어가 그걸 평생 그 사람하고 원수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뭔 자아 상태가 놓여있지 않아서 그렇나요? A 자아 상태에 건강한 성장한 자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름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꽁하게 담는 것보다 표현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우리는 바로 이 A 자아 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P와 A를 알았으면 C 자아 상태. C 자아 상태도 크게 아까 뭐라고 했나요? C 안에 P가 있고 C 안에 A가 있고 C 안에 C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우리의 C 자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린 상태에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의 C 자아 상태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C 자아 상태에 어릴 때 C가 있을 수 있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명령을 들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른 어떤 자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C 자아 상태에서 먼저 C 안에 P를 보죠. C 안에 P. C 안에 P는 부모로부터 뭘 배우는 겁니까?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규칙을 따르도록 강압하거나 또는 유혹을 해서라도 규칙을 따르게끔 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 악마가 널 데려갈 거야. 지금 뭐 주고 있나요? 겁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의 뭘 기도하는 그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겁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강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울면 호랑이가 울고 간다. 이러한 말들이 바로 C 안에 P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다? C 안에 P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C 안에 A를 보죠. 이건 어린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전체 전략입니다. 그래서 직관이나 어떤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례로 보면 떨어진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는다. 떨어진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는다. 나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10분 일찍 나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C 안에 A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웃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내가 더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호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C 안에 A예요. 그 다음에 C 안에 C. C 안에 C는
이는 뭐냐면 어린이가 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뭘로 경험하나요? 신체로 대부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의 신체적인 경험, 어릴 때 놀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 또 어릴 때의 신체 활동, 운동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 경험들이 대부분 어떤 경험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경험이 의미 기억이 있고 또 일화 기억이 있죠. 의미 기억은 지식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 일화 기억은 내가 어떤 느낌,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 기억은 단기 기억 영역에 주로 들어와서 많은 양이 생략됩니다. 삭제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교수가 강의를 하면 그 강의 내용의 약 15%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85%는 날아가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지식으로 들어가서. 의미기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기억으로. 그런데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경험, 이건 일화기억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이 함께 연합이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걸 만약에 책으로 읽는다면 그 읽는 거의 10% 정도가 학습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강의를 해줘서 그 강의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강의 내용의 15% 정도를 학습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경험으로 학습할 때는 몇 프로 정도 받아들일까요? 아까 읽을 때 10%, 들을 때 15%라면 경험해서 저장하면 몇 프로 정도 들어올까요? 80%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C 안에 C는 뭐냐면 신체적 활동이거든. 신체적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건 엄청난 기억으로 저장되어 버립니다. 엄청난 기억. 일화기억이죠. 일화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장기 기억의 영역이죠. 여러분 어릴 때 수영을 배우거나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거나 또 여러분들이 젊을 때 운전을 배워놓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뇌신경회로 중에 손해의 이 신경회로는 하나의 하나의 뉴런이 많게는 100만 개의 다른 뉴런과 병렬적 연결이 있습니다. 보통 이 뇌세포가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다른 뇌세포하고 병렬적 연결을 짓는데 손해는 하나의 뇌세포가 100만 개의 뇌세포가 연결을 짓기도 한다. 그만큼 신경회로의 연결이 촘촘하죠. 이 손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나요? 운동 영역이 바로 이 손해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신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기억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때 만약에 그 신체 감각이 들어오는 그거에 언어적인 부분이 만약에 배치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암시가 들어가든지 어떤 교육적인 어떤 뭔가 언어가 들어가 버리면 그 80%로 들어오는 그 학습이 의미 기억이 신체 감각을 통해 들어가 버리면 80%의 기억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하거나 신체 활동, 운동을 할 때 들었던 말, 학습했던 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12살 소년이 강아지를 쓰다듬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강아지를 쓰다듬는데 중요한 건 쓰다듬다가 강아지한테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때 울음을 터뜨릴 때 어떻게 우느냐면 12살인데 마치 아기처럼 막 우는 거예요. 아기처럼 울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치료를 해주고 나서 안정을 시켜주고 나니까 다시 몇 살로 돌아왔습니까? 12살의 소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아지에게 물렸을 때 아기처럼 울었던 이게 뭐냐면 바로 씨 안에 씨다 이 말이에요. 12살의 소년의 안에 6살 아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게 씨 안에 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